안녕하세요. 기노흡 라디오 북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었을 기노 후 조용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중년이라는 시간은 지나가면 아쉽고 그 안에선 무거운 감정이 가득하죠. 하지만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나를 만나고 더 깊은 위로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조용한 오후 긴 호흡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내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은 5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내 하루하루는 길고도 깊은 오후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무기력하고 밤이 되어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죠. 그녀는 남편과 함께 했던 작은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걷던 공원의 벤치, 아침마다 마시던 커피,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이제는 허공에 흩어져 버린 듯 느껴졌죠. 그 긴 오후, 그녀는 혼자라는 사실에 점점 익숙해져 갔지만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작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던 그때, 아,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혼자라도 괜찮다는 마음, 나 자신과 다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그 깨달음. 그날 이후로 그녀는 조금씩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나가고 책을 읽고 예전엔 몰랐던 취미도 찾아가며 내면의 상처를 하나씩 어루만졌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긴 오후를 보내고 있나요? 내 안의 외로움과 마주하는 순간은 어떠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지금 어떤 감정이 가장 크나요? 그 감정을 어떻게 안아줄 수 있을까요? 중년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가족, 건강, 일,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까지.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에 지치고 어떤 날은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돌봐야 할 존재라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상실의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자기 돌봄으로 회복의 첫걸음을 뗀다고 말합니다. 그 돌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잠시 산책하며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과 깊은 숨 한 번.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큰 위로가 됩니다.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진짜 중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오늘 나 자신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셨나요? 무언가를 떠나보낸 후에 홀로 남겨진 시간이 두렵게 느껴지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지?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어떤 위로를 건넸을까? 심리학에서는 상실의 5단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 이 단계는 순서대로 오지도 않고 단 한 번만 겪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의식할 수 있다면 마음속 깊은 곳의 슬픔도 조금은 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생존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10분씩 햇살 아래 걷는 것만으로도 나는 조금씩 다시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제안드립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햇살을 맞으며 산책해보세요. 종이와 펜을 꺼내 오늘의 감정을 적어보세요. 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나만의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건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를 다시 나답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얼마 전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어릴 적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어린 자신은 활짝 웃고 있는데 그 옆에서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 작은 어깨와 바랜 뒷모습만이 남아 있었죠. 그 사진을 본 순간 그는 말했습니다. 내 기억 속 엄마는 늘 뒷모습뿐이었다. 그는 중년이 되고 나서야 엄마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로 힘들어 지쳐 돌아오는 날, 말없이 식탁 위에 따뜻한 국을 올려주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떠오른 기억. 그때 엄마도 아무 말 없이 나를 위해 국을 끓였겠구나. 그는 어린 시절 엄마를 무뚝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장난스러운 웃음,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는 압니다. 어머니가 보인 사랑의 방식은 소리 없는 배려와 반복되는 일상이었단 걸. 밥 짓는 소리, 문을 조용히 여는 손길, 밤늦게 돌아온 아버지를 기다리며 꺼낸 술상,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사랑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부모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릴 적엔 다정하지 않다고 느꼈던 그분이 지금 돌아보면 참 많이 참아냈던 사람이란 걸 이제야 알게 되진 않으셨나요? 그는 회상합니다. 내가 아이 셋을 키우며 하루를 버티는 요즘, 가끔은 내가 내 엄마를 이해하는 날이 와버렸다는 걸 느낀다. 중년이 되어서야 우리는 어릴 적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시절엔 왜 엄마가 웃지 않았는지 몰랐고 왜 아빠가 늦게 들어와 말없이 잠든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들이 감추었던 것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었고 그 무거움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려 했던 사랑의 배려였다는 걸.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전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 아이가 어른이 되어 그 감정을 자식에게 그대로 반복하는 것. 하지만 누군가는 그 감정의 고리를 끊습니다. 그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어머니처럼 무뚝뚝하지 않기 위해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번은 사랑해 라고 말하고 아내에게 고마움을 꼭 표현합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로 한 거죠. 여러분은 오늘 자신의 감정을 잘 안아주고 계신가요? 당신도 당신 자신에게 고생했어, 오늘도 잘 버텼어 라고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이라면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거울 앞에서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건 어색하지만 정말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말없이 지나간 시간이 사실은 가장 사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 시절을 이해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 남성은 말합니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혼자 한강을 걷습니다. 이어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엄마를 떠올리며 가만히 서서 바람을 맞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요. 그의 하루 루틴을 소개해드릴게요. 아침에 10분 스트레칭, 점심 식사 후 5분 명상, 자기 전 감사한 일 3가지 쓰기, 주 1회 혼자만의 산책, 한 달에 한 번 편지 쓰기, 엄마에게 혹은 자신에게. 이건 어떤 거창한 자기계발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작게 나를 다독이는
생활 속 연습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뒷모습을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어떤 부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다음은 회사 생활 32년을 마치고 퇴직한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봄날 아침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책상 서랍 한쪽에 200장이 넘는 명함이 쌓여 있었어요. 그 안엔 내 직책, 내 이름, 내 번호가 찍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명함이 이제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한 장 한 장 명함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 명함 속의 이름은 그동안 그를 대표했던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이름으로 그를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퇴직식 날, 나는 큰 박수를 받으며 회사를 나왔지만 집에 돌아오니 너무 조용했어요. 손에 들린 건 공로파의 하나, 그리고 어색하게 남은 시간뿐이었죠.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습관 때문이죠. 하지만 일어나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고 있으면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마치 멈춘 시계처럼 퇴직은 단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정체성이던 역할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이제 더는 누군가의 팀장이 아니고 매월 보고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명절에 전화를 돌릴 거래처도 없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퇴직 후에 제일 힘든 건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누구도 팀장님이라 부르지 않고 심지어 제 아내조차 요즘엔 그냥 아빠라고만 부르죠.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리고 그 이름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명함이 사라져도 남는 이름이 진짜 나다. 그는 그 침묵의 나날을 몇 달간 견딘 후 어느 날 아내가 한마디 건넸습니다. 여보, 당신 손재주 좋잖아. 거실 선반 하나 만들어 보면 어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무를 자르고 조립하고 거칠게 마감된 선반을 손질하며 그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작은 선반을 만드는 일이 예전에 내가 10억짜리 계약서를 쓰는 것보다 더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는 목공을 취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무료 수강도 다니고 손자에게 나무 자동차를 만들어주며 할아버지 짱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일하는 나만을 사랑했다는 걸요. 심리학에서는 은퇴 후 겪는 공허감을 역할 상실우울이라고 부릅니다. 직함, 책임, 사회적 위치가 사라지면서 자존감도 함께 내려앉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우울은 새로운 역할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 아내의 든든한 남편, 작은 목공방 선생님으로 자신을 다시 정의합니다. 내 인생은 퇴직으로 끝나지 않았다. 명함을 찢던 날은 끝이 아니라 나를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시작이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일을 쉬고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 나를 새롭게 만날
기회를 얻은 것이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한참 남았고 가장 따뜻한 계절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작은 쉼표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당신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김호읍 라디오북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